자, 오늘은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 도형들 있잖아요. 뭐 직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이차함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점도 사실은 도형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진짜 좌표평면 위에서 이동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동이라는 거는 모양과 크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건데, 이렇게 위치를 딱 바꿨을 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도형의 방정식이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그 새롭게 바뀌게 된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 말씀드리는 건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말고요,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도형의 이동. 일단 오늘은 도형의 이동 첫 시간이니까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형의 이동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이 있고요. 평행 이동.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어느 정도 단어 자체는 여러분이 알 수 있을 만한 단어죠. 또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평행 이동은 도형을 그대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는 거, 이런 거를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데칼코마니 그런 거. 그래서 종이가 딱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나비를 물감 절반만큼 딱 그려주고, 이거 딱 접었다 펴면은 절반 여기 딱 찍히잖아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데칼코마니처럼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이나 또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대칭시키는 거, 이런 걸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우리의 목표는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그 새롭게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오늘은 평행이동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좌표평면 위에서 도형을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양과 크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고요. X축 방향으로 이동이 있고 Y축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습니다. X축 방향의 이동은 좌와 우로 이동을 말하는 거죠. Y축 방향은 위나 아래의 이동, 상하의 이동을 말하는 거고요. 자, 크게 좀 따져보면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거든요. 정말 쉬운 거니까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 점의 이동. 점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서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를 1,2라는 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그냥 예시 문제 하나 그냥 숫자로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해봐, 이렇게 문제를 줘요. 그러면 이 정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X축으로 3만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3칸 의미하는 거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음의 방향 이동이라면 아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음의 방향, 요거는 양의 방향이고요. 왼쪽은 음의 방향, 오른쪽은 양의 방향. 위쪽이 양의 방향, 아래쪽이 음의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점을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5칸 쭉 내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점이 이동되면 새로운 좌표가 되겠죠. 그거를 찾아보자 라는 건데, 당연히 4,-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주 특별하게 무슨 개념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들으면서 고개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의 이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동을 제시할 때요, 이렇게 구체적인 값을 예쁘게 한글로 풀어서 줄 수도 있지만 이걸 수학적 표현이 있거든요. 이 녀석의 수학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어떤 점 x, y라는 녀석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이동해 주세요 라는 거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점을 이렇게 이동시킨다 라는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건 너무 친절하죠. 이렇게 아마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보이는 그대로 x가 x 플러스 3이 됐네, y가 y 빼기 5가 됐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얘를 일반화 시켜보면 이런 이야기죠. 어떤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세요 라는 이런 표현은요,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수학적 표현은 이렇다.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자,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점의 이동은 정리가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도형의 이동이거든요. 도형의 이동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도형의 이동.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도형이라는 것은 그 전에 배웠던 직선, 원, 그 다음에 이차함수, 포물선 이 세 가지거든요.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한번 이동해보자 라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원래 직선이 하나 있었어요. y는 2x 플러스 3에 있어요. 자, 여러분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야. 이 직선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3칸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직선을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3칸 내리면 당연히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느낌이 나올 거고요. 뭐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이동된 요 도형의 방정식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의 모든 점들이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3칸 다 이동됐을 때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노란색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x축으로 이만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2배 x 빼기 2가 들어가요. 딱 봐도 부호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 y축으로 빼기 3만큼 그러잖아요. 그럼 y 대신 y 빼기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y 빼기 3이 들어가는데 그 빼기 3은 우변으로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시면서 결과적으로 2x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죠. y는 2x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사실은 요 첫 번째 단원의 핵심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fx, y는 제로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거 표현 배워봤죠?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죠. 한쪽으로 다 넘긴 그런 상황. 이런 도형을요.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는 거래요. x 대신 x 빼기 a를 대입, y 대신 y 빼기 b를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우리 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요 강의는 이제 성공적인 겁니다.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 x 빼기 a, y 대신 y 빼기 b를 넣는다라는 거죠. 예시를 다른 것도 하나 또 해볼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증명도 해줄 거고요. 일단은 예시 먼저 쭉 보겠습니다. 원을 가지고 한번 또 해볼까요? 두 번째 예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의 제곱이라는 원이 있었어요. 이런 원을 이동해보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할게요 라고 한다면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려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y 대신에는 y 빼기 4를 넣는 거야. 그럼 y 빼기 4에 빼기 3이니까 y 빼기 7이 되는 거고요. 요 반지름 부분은 변함이 없겠죠.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그림으로 진짜 확인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지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중심이 마이너스 1이고 y좌표 3이죠.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마이너스 1,3입니다. 이 도형을 왼쪽으로 한 칸, 위로 4칸 올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원을 왼쪽으로 한 칸, 위로 4칸 올렸을 때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림이요. 좌표 표현이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왼쪽에 더 많이 그려질 텐데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이 중심만 추적해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었는데 왼쪽으로 한 칸, 위로 4칸 올리면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당연히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7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우리가 식을 찾아보면 당연히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다음에 A만큼, B만큼 이렇게 한다면은 X 대신 X 빼기 A를 대입하는 거고 Y 대신에는 Y 빼기 B를 대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fx, y는 0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그 함수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습니다. 얘를 제가 편의상 x1, y1이라고 잡을게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시를 한 거야. 야, 이 도형을 이렇게 한번 이동해 볼래? x축으로 a만큼 이동해보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도형 이동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저기서 말한 점의 이동을 무수히 많이 시행한 거거든요. 이 그래프 위에 수많은 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그럼 이 x1, y1이라는 점도 이동이 됐겠죠. 그럼 이 녀석이 이동돼서 만들어지는 요 정도 이동됐다고 합시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탁 이동했으면 자, 점의 이동은 정말 쉬운 거였죠. x1을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요. y1을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y1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점들도 다 똑같이 이동이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형의 방정식은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 이해해 주세요. 요렇게 그려지겠죠.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식이 궁금한 거야. 새롭게 이동된 요 도형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새로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요 새롭게 만들어진 이 도형의 한 점을 대표해서 x, y라고 한다면 결국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가 x1 플러스 a라는 거고요. y는 y1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x, y라는 요 점들의 관계식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조금만 정리해보면 x1은 x 빼기 a고요. y1은 y 빼기 b가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애초에 x1, y1은 이 도형의 점이라는 걸 알고 있죠? 대입을 해보면 fx1, y1은 제로라는 거고요. 자, 이때 x1, y1 대신에 얘를 한번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f의 x-a, f의 y-b는 0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어떻습니까? 요게 바로 x와 y로 이루어진 새로운 우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바로 요 도형의 방정식이다. fx 빼기 a, y 빼기 b는 0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x 대신 x 빼기 a, y 대신 y 빼기 b를 대입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명까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는 많이 그냥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평행이동을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